안녕하세요. 홍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나선형 모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 2-13이 나선형 모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선형은 소라 껍데기처럼 이렇게 빙빙 비틀려 돌아가는 모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럴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기에 나선형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 2-13처럼 개발 과정이 뱅글뱅글 돌아 점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헤미 제안한 나선형 모델은 더 자세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선형 모델의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나선형 모델을 누가 제안했냐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공학자 중에 한 명인 보햄이 제안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나선형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모델의 개발 방식은 프로타입 모델에서 최종 프로타입을 만들어 버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최종 완성시키는 진화적인 프로타입 모델의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계획 및 요구 분석을 하고요. 위험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고 사용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 및 요구 분석, 위험 분석, 개발, 사용자 평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하나 단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계획 및 요구 분석은 우리가 애초에 앞쪽에서 배웠던 부분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획 및 요구 분석은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위험 분석 단계인데요. 나선형 모델의 위험 분석 단계에서는 자, 나선형 모델의 위험 분석 단계에서는 위험 요소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위험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의 경험 부족 그리고 뭐 팀워크가 좀 약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분석 부분들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복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위험 분석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해결을 하려면 프로젝트 초기부터 실행이 가능하고 테스트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이 폭포수 모델과 다르며 또 프로타입 모델과 또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선형 모델에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 단계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초기에 잠재하는 실패 요인과 위험 요소를 찾고 관리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결국 나선형 모델은 폭포수 모델과 프로타입 모델의 장점을 중심으로 위험 분석 단계를 추가하여 위험에 대한 문제를 식별하고 그 해결 방법을 강조한 반복적인 개발 모델입니다. 또한 프로타입 모델 중에서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 및 요구 분석을 하고 위험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험 요소, 위험 분석을 할 때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흔하게 그리고 흔하게 나타나면서 가장 위험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한 2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잘 이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은 못 하는데요. 계략적으로 이제 처음에 스케줄링 할 때 계산을 좀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갖고 프로젝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일상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프로젝트의 그 실제로 스케줄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대비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부분이냐면은 젊은 직원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언제 결혼하겠다 그러면 미리 그 계획 단계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1주나 2주일 갔다 오는 동안에 이제 누군가가 백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휴가를 간 동안에 그 사람이 원래 담당했던 일을 누군가가 백업을 해줘서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위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조사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장기간의 휴가를 가야 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솔루션을 썼는데 그게 인도 쪽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쪽 솔루션을 쓰다 보니까 인도의 개발자가 와서 실제로 그 솔루션에 대한 작업을 해주고 있었는데 프로젝트 중간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인도에 돌아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문화적 충격은 뭐였냐면은 인도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 신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맺어준 신부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돌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결혼과 관련된 문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멤버를 쓰거나 해외 쪽에 있는 기관들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나라의 풍습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을 마치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퇴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과거에 제가 미국 쪽 프로젝트도 그랬는데 시간이 되면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일을 일단은 맞추고 그 다음 날에 하는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쪽 문화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을 하는 스피드는 좀 늦었지만은 그렇게 정시에 또 퇴근하니까 좋은 점도 좀 있었습니다. 일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음 날에 이제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다시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부분도 프로젝트에 되게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이후에 계속되는 변경 요구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앞쪽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건설하고 좀 다르게, 건설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올라간 건축물에 대한 변경을 할 때 사람들 자체도 이거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 비용이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어떠한 작업을 했던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던 것들에 대한 변경이 가해지면은 실제로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그쪽에 가서 실제 연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2000년대 초반이지만 이미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은 매우 많은 고급 인력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서로 간의 인식이 명확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런 소프트웨어 쪽의 강국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가기를 희망했던 것들이 그러한 자기의 일하는 만큼의 그러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할 때,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솔루션 메이커들이 많이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솔루션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10개에서 20개,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한 40개까지 들어오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금이 제때 안 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이러한 위험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분석이나 설계를 해봤는데 처음에 내가 예측한 것보다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하는 것들이 위험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한 가지로 분석의 난이도가 높아서 어, 개발 기간이 연장이 돼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인력이 경력은 많은데 경력에 비해서 생산성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도 개발 기간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위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이나 아니면은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돼야 될 때는 당연하게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기간이나 일의 양이 늘어났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그만큼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무료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품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일량이 늘어났는데 비용이 초과되지가 않아서 많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인력들이 월화수목금을 계속 10시 11시까지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일을 한 케이스가 많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많이 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리스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프로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타입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설계와 구현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파이럴 모델은 계획 요구 분석하고 설계와 구현 사이에 위험 분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용자 평가인데요. 사용자 평가 이쪽 단계에서는 사용자 평가는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개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용자 평가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처음 개발된 프로타입을 사용자가 확인하고 추가 및 수정될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2차 프로타입을 만들도록 합니다. 또 개발된 2차 프로타입을 평가하여 추가 및 수정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3차 프로타입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n번 반복하여 더 이상의 추가 및 수정 요구가 없으면 최종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럴 모델이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놨지만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 플러스 위험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 위험 분석을 빼고요. 그 다음에 계획 및 요구 분석 사이에 위험 분석을 가지고 요구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위험 분석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프로젝트 이제 우리가 PM복에서 봤지만 프로젝트의 스코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제 학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마다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점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PM복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의 20년 이상 프로젝트를 크고 작은 것들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PM복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계획 및 요구 분석이나 개발, 사용자 평가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의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이란 부분은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위험 분석이 단순하게 이제 그 PM복의 9가지 단계로 따지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해당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들, 기간적인 부분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 퀄리티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좀 더 간접적으로 보면은 프로큐어먼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협력사나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위험 분석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선형 모델이라는 거는 실제로 보엠이 처음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에다가 위험 분석을 붙인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위험 분석 단계 위험 요소의 예는 앞쪽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단계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계획 및 요구 분석 단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면요.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에 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 개발 또는 관리 방법론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의 20년 동안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의 개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대안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을 정의 및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위험 분석 단계인데요. 개발자가 이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을 빗나간 투입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기간의 부족이 있고 개발비의 초과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의 요소고요. 위험 내용은 이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발 단계인데요. 개발 단계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평가 단계는 프로타입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추가 및 수정 요구를 하고 프로타입을 개발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진화적인 프로타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타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일 최종 단계에서는 완성된 시스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나선형 모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위험 분석을 통해서 돌출 위험 요소를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중단 확률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요. 뭐 약간 좀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위험을 일상에서 표현을 하면은 건강 상태를 평상시에 좀 체크를 해가지고 병이 가벼울 때 그거를 갖다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그런 증상들이 보였을 때, 뭐 예비 증상이 보였을 때 그거를 대비를 하는 것들도 리스크 관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초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제약적인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상위 리스크를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조직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 조직 운영을 할 때는 프로젝트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일 때는 그걸 모든 걸 다 신경을 못 쓰는데 소프트웨어 조직 운영할 때 좀 한 10명 규모의 10명 규모에서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뭐 한 5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한 20명에서 한 1년 10명에서 6개월 10명에서 6개월 하면 한 3, 4억 그리고 한 15명 정도에서 1년을 하면은 한 10억 정도 받는 그런 프로젝트 규모에서는 실제로 가급적이면은 특별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은 프로젝트에 위치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집하고 가까운 데를 그렇게 매칭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조금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자체의 그런 위험 요소들 예를 들어 신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도 위험 요소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어, 고객의 성향을 봐서 고객이 되게 이제 높은 퀄리티 수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객인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좀 경직되지 않고 플렉서빌리티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경직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중요한 위험 요소 특히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상위 리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커스터머하고 계약을 하면은 사용자하고의 의사소통을 조금 편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뭐 이제
우리가 인포멀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제 일 외적인 부분들도 서로 이렇게 좀 뭐 식사도 같이 하고요. 뭐 간단하게 뭐 이제 뭐 같이 이제 취미 활동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위험 분석을 통한 돌출 위험 요소가 감소되고 프로젝트 중단의 확률이 감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장점으로는. 그리고 사용자 평가에 의한 개발 방식에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제품, 사용자의 불만 감소.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타이핑을 개발하고 평가를 할 때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나선형 모델의 장점은 중간중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실제로 이 이제 중간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그러한 어떤 형태, 그러니까는 텐저블한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최종 가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확률은 좀 적은 거죠. 자, 단점으로 보면은 반복적 개발에 의한 프로젝트 기간 연장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회수의 증가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의 횟수가 증가가 되는데요. 실제로 반복 횟수 증가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관리가 중요한데 위험 전문가 필요에 따른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베테랑 PM이 이제 대부분 리스크나 이슈를 메인으로 담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테랑 PM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처음에 이제 뭐 일반 국내 이제 대기업의 일반적인 부분은 제 케이스를 좀 보면은 한 처음에 4, 5년 차까지 한 대리가 달 때까지는 개발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 달 때 8년에서 10년 차가 될 때까지는 개발과 설계를 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분석가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10년, 15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작은 프로젝트부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프로젝트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법론은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라면은 되게 종류가 많지만 끓이는 방법은 다 약간 대동소이하잖아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크든 작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관리적인 방법론은 PM복에 나와 있는 형태와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의 깊이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내용적인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성공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멤버들이 큰 프로젝트의 PM을 맡아서 이러한 위험 리스크 이슈를 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자라든지 사업 관리자들은 별도로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 체크를 해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리스크 쪽만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는 리스크나 이슈는 누구나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 레벨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L한테도 할 수도 있고 PM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자 레벨에서 했던 거는 PL이 다 캐치를 해서 이제 전체 프로젝트 회의 때 보고를 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PM 입장에서 프로젝트 전체를 보고 PM이나 사업관리자나 품질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이제 자기 영역에서 캐치를 해서 전체 리스크 관리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활동을 했던 상황에서는 이 나선형 모델을 쓴 케이스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봤는데, 국내 환경에서는 이 케이스를 썼을 때 이러한 문제가 과거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2000년대 말에도 정보공학 방법론을 썼었는데 정보공학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전개 이런 상황이 명확해 가지고 뭐 예를 들었고 분석 단계 끝나고 중도금, 설계 단계 끝나고 얼마,
구축장이 끝나고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돈을 받을 포인트가 명확했었는데 이렇게 스파이럴 모델을 돌리다 보니까는 수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몇 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프로타이핑을 진화적으로 할 때도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됐을 때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이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이게 관리의 복잡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환경에서는 이 모델은 실질적으로 실제 실전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스파이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